게임에서만 보던 데드론 터넷, 전차 위 탑재, K2 위에 몰래 날린 드론, X망신, 데드론 터렛 실전 배치, 폴 환호. K2 흑표 전차 성능 개량 사업에 윤곽이 나왔다. 방사청은 도시지역 발달로 인한 작전 소요 증대 등 미래 작전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유무인 복합 전투 능력 구비를 위해 K2 전차 성능을 개량한다는 계획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K2 전차 성능 개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 내용은 적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 공격 등의 효과적 대응이 가능한 복합능동방호장치 장착, 도시지역과 산악지역에서 작전 수행 간 승무원 관측 능력 향상을 위한 360도 전장 상황 인식장치 개발, 지능, AI, 기반 원격 사격 통제 체계, RCWS, 장착을 통한 전투력 향상이다. 복합 능동방어 장치는 이스라엘 트로피급 능동방어 장치를 장착한다. 트로피는 하드킬 능동방어 시스템 중 코넷과 같은 대구경 대전차 미사일 요격 능력을 제대로 증명했다. 폴란드 수출형 KEPLN은 트로피 하드킬 능동방어 시스템을 선택했다. 다만 트로피 비용이 상당해 현재 트로피와 동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한국형 하드킬 능동방어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 현대로템과 이스라엘 라파엘이 개발 중이다. 이스라엘 아이언 비전과 유사한 국산 360도 투시 헬멧 시스템도 장착한다. 360도 감시 레이더는 대전차 무기 외 초소형 정찰 무인기나 자폭 무인기의 접근을 탐지, 추적할 수 있어 무인기 대응에 도움이 된다. 또 RCWS와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원격 사격 통제 시스템도 개발한다. K2 전차에 RCSW를 장착하는 건 차량이 이동할 시에 적의 매복 공격에 대응할 수 있고 초탄 명중률이 높아 아군 부대의 피격 위험을 크게 줄여준다. 탄약 소모도 최소화한다. 최신형 모델은 아군의 전장지휘 체계와 연동돼 바로 포병과 박격포 지원 요청이 가능하다. AI 기반 전술 차량용 지능형 RCWS는 AI 기반 표적 자동 탐지, 추적, 판도 보정, 기동 간 사격이 가능하다. 차량 내부에서 원격 사격 수행이 가능해 전투원 생존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K2 전차 성능 개량 사업에서는 장갑의 교체나 개량은 없다. K2 흑표 전차 수출형인 KEX 전차는 측면 장갑을 대폭 강화했다. 일체형 반응 장갑과 능동 방어 시스템, APS, 도 4곳에 장착했다. 감시 카메라를 사방의 각 부분에 탑재해 사각지대를 없앴다. RCWS에는 12.7mm 기관포와 드론 제밍 시스템을 탑재해 포탑 위에 병사가 올라가지 않고도 원격 자동 사격이 가능해졌다. 방사청이 공개한 개량 사업 추진 계획안은 올해 전반기에 선행 연구를 실시하고 후반기에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수립한다. 오는 2027년에 성능 개량 사업을 준비해 2028년에 개량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K2는 K1 전차의 후계 기종으로 개발돼 지난 2014년부터 국군에서 실전 배치 중이다. 구릉이 많은 한반도의 작전 환경상 장갑과 화력, 기동성 같은 통상적인 성능도 뛰어나지만 타 국가들의 주력 전차에 비해 자동 장전 장치나 전자장비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폴란드가 K2 전차 980대를 주문한 배경이다. 현대로템은 폴란드 K2 전차 1차 수출 실행 계약 물량 180대 중 28대를 지난해 납품했다. 2022년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남한 영공을 침범해 서울시와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강화도 상공을 5시간 넘게 돌아다닌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 1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안까지 침투했다. 2. 3년차에 접어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전쟁용 드론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지난 12일에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내 정유공장 4곳을 타깃으로 대규모 드론 공습을 감행했다.
러시아 또한 대규모 드론으로 맞서고 있으며 전파 방해 기술로 우크라이나 드론을 무력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고도로 발달된 무기와 기술을 활용하는 현대전에서 드론이 핵심 군사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조종사 없이 조종이 가능한 무인 비행 장치인 드론은 적군 순찰과 감시부터 정밀 타깃 사살, 심지어 자포까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드론을 활용하면 인명 피해 없이 공격을 수행할 수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 탐지와 요격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도 특징이다. 2020년 이라크에서 이슬람혁명 수비대 사령관이었던 가셈 솔레이마니를 암살한 것도 미국의 드론이었다. 이처럼 드론이 핵심 국방 자원으로 부상하면서 드론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기술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바로 드론 잡는 드론 기술, 안티드론이다. 시장조사 업체 모르도르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안티드론 시장 규모는 19억 3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2029년까지 연평균 24.41% 성장해 2029년 57억 6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안티드론 기술은 크게 침입하는 드론을 탐지하고 식별하는 기술과 탐지된 드론을 정지하고 파괴하는 무력화 기술로 구분된다. 드론을 탐지하고 식별하는 데에는 주파수 레이더, 광학 카메라, 음향 센서 등 다양한 방식이 활용된다. 탐지한 다음 드론을 무력화하는 단계에는 간접적으로 드론을 무력화하는 소프트킬 방식과 물리적으로 드론을 제압하는 하드킬 방식이 있다. 통신 전파를 교란하는 재밍, 가짜 신호를 보내 오작동을 유도하는 스푸핑이 대표적인 소프트킬 기술이다. 하드킬 기술로는 상대 드론을 직접 제압하는 그물 포획, 레이저 등을 활용하는 에너지 무기가 있다. 주파수를 파악해 통제하는 방식은 침입 드론이 어떤 주파수를 쓰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를 탐지해야 한다는 기술적 어려움이 있고, 레이저 같은 에너지 무기 방식은 상대적으로 개발 비용이 많이 드는 등 무력화 방식마다 특성이 존재한다. 최병훈 광운대 책임연구원은 이제는 드론이 무기 체계의 하나로 들어와 있고 굉장히 많이 보급되어 있어 마음만 먹으면 저렴한 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DJI의 상용 드론을 개조해 사용한 경우도 많았다. 대드론은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과 같은 미국 방산 업체들은 안티드론 기술에 이미 뛰어든 상태다. 로키드 마틴은 2021년 고출력 극초단파를 사용하는 무인 대공 방어 시스템 모르피우스를 선보였다. 공중에서 비행하며 드론을 탐지하고 무력화하는 해당 장비는 지상 기반 시스템보다 탐지 범위가 넓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로키드 마틴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힘을 합쳐 안티드론 기술 기업인 포르템 테크놀로지스의 조건부 지분 인수 계약 방식으로 225억 원을 투자한 바 있다. 양사가 투자한 포르템 테크놀로지스는 탐지용 레이더부터 식별 기술, 드론을 포획하는 킬러 드론 등 안티드론 시스템 전반의 포트폴리오를 갖춘 안티드론 전문 기업이다. 2020 도쿄올림픽, 2022 카타르 월드컵 등 주요 국제 행사에도 안티드론 솔루션을 공급해왔다. 레이시오는 소형 드론을 미사일처럼 발사시켜 침입 드론을 요격해 격추하는 코요테-2를 갖추고 있다. 그동안 미군용 지대공 미사일을 개발해온 레이시오는 대드론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안티드론 기술인 코요테 드론을 개발했다. 미국은 2022년 범정부 차원의 국내 안티드론 국가행동계획도 발표했다. 국내에서도 한화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등이 안티드론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드론과 같은 무인기를 지속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안티드론 기술력은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만약 북한국이 드론으로 공격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가능성도 있다. 드론 방어 체계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이 지난해 9월 드론 작전 사령부를 창설한 것도 그만큼 드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하나시스템은 지난해 12월 공격 드론을 막는 적어도 대드론 체계 사업 2건을 수주하면서 군의 드론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하나시스템은 우선 공군기지와 해군 항만 등 육해공군 주요 시설을 노리는 드론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시설형 드론 방어 체계를 우리 군 최초로 전력화할 예정이다. 영공을 침투하는 소형 무인기를 탐지하고 식별한 후 전파교란 방식인 제밍으로 침입 드론을 무력화하는 방식이다. 하나시스템은 이를 위해 탐지 레이더부터 불법 드론을 식별하고 추적하는 전자광학 적외선 열상감시 장비, 무력화를 위한 제머, 통합 운용 장치를 하나로 합친 대드론 통합 체계를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하나시스템은 도심 등 주요 지역 방어를 위한 이동형 복합 방어 체계를 개발 중이다. 원거리 3km 이상 불법 드론을 탐지하고 무력화하는 드론 대응 다계층 복합 체계를 구축해 3km 거리에서는 제밍 방식으로, 2에서 3km 거리에서는 그물 포획으로, 1km 이내에서는 고출력 레이저 장치로 요격하는 기술이다. LIG 넥스원도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 안티드론 시스템을 꾸준히 개발해오고 있다. LIG 넥스원은 2021년 국토교통부의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인 드론 탐지 및 대응 사업을 통해 국내 장비를 활용한 안티드론 시스템 고도화 실증을 시작한 바 있다. 폭발물 제거를 위한 휴대용 레이저 무기와 함께 차량에 탑재하는 레이저 무기를 자체 개발해 드론 무력화 기술도 확보했다. LIG 넥스원은 현재 드론 식별과 탐지 무력화 영역 모두에서 상용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동통신사 KT 역시 카이투스 테크놀로지와 손잡고 안티드론 플랫폼 구축 사업에 뛰어들었다. 카이투스 테크놀로지는 안티드론 솔루션 기업으로 해외 안티드론 기업인 포르템 테크놀로지스, 알테로스 등과 독점 계약을 체결해 국내의 안티드론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KT는 카이투스 테크놀로지의 안티드론 시스템에 자사의 5세대 통신 기술, 인공지능, AI, 보안 기술 등을 접목해 고도화된 안티드론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 북한 한 정찰기 추락 보도,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정당성 강화. 북한이 최근 정찰 임무 수행 중 추락한 우리 군의 무인 정찰기 관련 소식을 보도했다. 자신들이 주장한 남한 무인기의 평양 침투 사건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반공화국 정탐행위에 광분하던 한국 괴뢰군 무인정찰기가 2일 경기도 양주 일대의 하천 주변에 처박혔다 라고 보도했다. 신문의 보도는 지난 2일 육군이 운용하는 이스라엘제 무인정찰기 헤론-2 추락한 사건을 말한다. 헤론은 북한의 ICBM 발사 다음 날인 지난 1일 야간에 임무 수행을 위해 이륙했다 2일 오전에 추락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이 굳이 남한에서 발생한 무인기의 추락 사고를 보도한 것은 이례적이다. 남한이 대북 정찰 활동이 빈번하다는 인식을 퍼뜨려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주장의 명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남북 접경 지역에서의 우리 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달 11일 남한의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28일엔 자체 조사 결과 무인기가 남측 백령도에서 출발한 것이 확인됐다며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가 우리 군 소유라고 주장했다.